밤에만 5번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72세 어르신의 첫 마디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그날도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건 전립선이 이미 손바닥만큼 커져 있었고 염증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어르신이 매일 하던 평범한 습관 하나가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지금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그 행동이 조용히 전립선을 자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고 삶의 흐름까지 바꿔줄 10가지의 결정적인 습관들입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60세를 넘긴 남성분들께 이 영상은 그동안 몰랐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일상 속 습관이 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혹시 소변을 자주 보시나요?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끊기고 한밤중에 여러 번 일어나야만 화장실을 다녀오시진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은 전립선이 조용히 천천히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겠지 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모든 게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 몸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50대 후반부터 80대까지의 많은 남성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수술 없이 약 없이도 편안한 삶을 되찾은 분들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반대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외면한 분들은 결국 불편과 통증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전립선을 조용히 천천히 부풀게 만드는 10가지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소개할 한 번 습관은 가장 위험하고 흔하게 저지르기 쉬운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식과 선택의 도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길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도 모르게 전립선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를 그 10가지 생활 습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10. 갈증을 무시하고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생활하십니다. 특히 밤중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게 걱정돼요. 일부러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히려 방광과 전립선에 부담을 주며 몸속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이 긴장하거나 압력을 받게 되면 그 힘이 고스란히 전립선에도 전달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지고 진한 소변은 방광벽과 전립선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전립선에 만성염증이 생기기 쉽고 그 염증은 결국 전립선 비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자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는 체내 수분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약도 많습니다. 이때 물까지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더 심해지고 요로 전체에 걸쳐 염증과 자극이 누적됩니다. 몸이 탈수 상태에 빠지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소변을 통해 배출돼야 할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전립선이 천천히 부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불편감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단순합니다. 억지로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천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입이 마르기 전에 먼저 한 모금씩 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소변색이 맑거나 연노란 빛을 띈다면 수분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은 방광의 긴장을 풀어주고 전립선에 가는 압력을 낮춰줍니다. 자연스럽게 부종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화장실이 걱정돼서 라는 이유로 물을 멀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이야말로 전립선을 보호해주는 가장 쉬운 자연 치료제입니다. 습관은 작지만 그 영향은 전립선 건강 전체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 9. 장시간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 편한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 어르신들께는 참 소중한 휴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움직임 없이 앉아 있는 습관은 생각보다 전립선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둔해집니다. 이때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염증 반응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전립선 조직이 민감해지고 천천히 부풀어 오르며 배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어르신들 중에도 TV를 오래 시청하시거나 서재에서 책을 오래 읽으시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시간이 많은 분들께서 배뇨곤란이나 빈뇨 증상을 호소하시는 일이 잦습니다. 물론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움직임이 줄면 골반 저근육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근육은 방광을 지지하고 소변을 끝까지 밀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약해지면 방광에 소변이 남게 되고 그 잔류가 전립선을 자극해 만성적인 불쾌감이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1에서 2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집안에서 스트레칭 몇 동작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기, 발 뒤꿈치 들기.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돌고 전립선 주변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조용한 생활이 몸속의 병을 키우는 소음이 되지 않도록 지금의 작은 움직임이 앞으로의 전립선 건강을 크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습관 8.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상의 즐거움처럼 누리시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페인을 하루에 여러 번 꾸준히 마시게 될 경우입니다. 카페인은 대표적인 이뇨작용 물질로 소변 생성을 촉진시키고 방광 활동을 더욱 바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방광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며 민감한 전립선도 함께 자극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방광 근육 주변의 수축을 촉진시켜 갑작스러운 유이나 소변 누출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전립선이 커져 있는 분들이나 배뇨 문제가 있는 분들께는 이러한 자극이 불편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카페인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방광 입구 근육, 방광경부 근육까지 긴장시켜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 결과 방광 안에 소변이 남게 되고 이 잔뇨가 전립선에 부담을 주며 염증과 배뇨장애, 잦은 화장실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한 잔 정도의 연한 커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한 블랙커피를 여러 잔 마시거나 진한 홍차,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 등을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그 누적된 영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잔 이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나 보리차, 국화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무카페인 차로 바꾸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립선이 받는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그 작은 균형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습관 7. 매운 음식과 가공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습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도 입맛이 살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콤하고 강한 맛의 음식을 좋아하시죠. 하지만 매운 양념이나 가공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습관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 후추, 매운 양념장처럼 강한 자극을 주는 식재료는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당연히 전립선 조직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가끔 매운 음식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자극적인 식사를 지속하면 이미 커져 있는 전립선이 더 예민해지고 염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냉동식품, 통조림 반찬, 포장된 햄이나 소시지, 인스턴트 국물류, 이런 식품들엔 방부제, 인공조미료, 나트륨, 포화지방 등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돕기는커녕 보이지 않게 장기들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몸의 수분이 정체되기 쉽고 방광과 전립선 주변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속 불균형한 영양소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며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단이 지속되면 몸 전체의 만성염증, 체중 증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이 세 가지는 모두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혹시 식사 대부분이 즉석 제품이나 포장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미 전립선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식단은 절대 맛없고 지루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소, 나물류, 베리류 과일, 생선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조금씩 식탁에 올려보세요.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도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전립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6.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화장실을 참고 일에 집중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외출 중 화장실이 멀어 어쩔 수 없이 참은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면 전립선에 조용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점점 늘어나고 그 안에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립선은 그 압력을 그대로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극과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붓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방광과 전립선을 조절하는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변을 오래 참게 되면 나중에 배출할 때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방광 안에 잔뇨 남은 소변가 남고 이 잔뇨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로 인해 감염이 생기고 전립선까지 자극을 받아 부기나 염증, 심한 경우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변을 오래 참고 느끼는 복부 불편감이나 긴장감은 수면의 질, 기분, 일상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될 수 있으면 그때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불면을 겪으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리듬을 조절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방광과 전립선은 한 팀입니다.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때로는 약보다 더 강력한 전립선 보호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5. 흡연 또는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생활.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흡연입니다. 그리고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간접 흡연에 자주 노출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담배 속에는 수십 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키며 전신의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전립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흡연은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세포 회복 능력과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의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조직이 점차 커지며 심한 경우 전립선암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분들께는 이런 손상이 더 빠르고 깊게 누적됩니다. 흡연한 기간이 길수록 또는 흡연자와 함께 지낸 시간이 길수록 전립선이 받은 보이지 않는 손상은 그만큼 커집니다. 게다가 흡연은 몸속 항산화 물질의 농도를 낮춰 전립선을 스스로 지키는 힘까지 약화시킵니다. 이미 담배를 끊으신 분들도 주변의 흡연 환경에 자주 노출된다면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약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금연을 돕는 패치, 약물치료, 심지어 자연요법까지 다양한 방법이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연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몇 주 안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전립선이 스스로 회복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시다면 그 자체로도 큰 건강 자산입니다. 다만 흡연자 근처에 오래 머물지 않는 생활 습관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 하나의 선택이 수년 동안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습관 4.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건너뛰는 습관. 많은 남성분들이 몸의 이상을 느끼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으십니다. 괜찮겠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검진을 미루시곤 하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러한 태도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아무런 증상 없이도 조용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통증도 불편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내원만으로도 전립선 주변의 염증, 감염 혹은 비정상적인 조직 변화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수지검사와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혈액검사는 간단하면서도 침습성이 낮고 많은 경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기 진단의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 검사를 건너뛰게 되면 미리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배뇨 문제나 전립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불편하거나 부끄럽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꺼내는 시점이 빠를수록 더 자연스럽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검진을 미루다 보면 작은 염증이 전립선염으로 경미한 잔뇨가 소변 정체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남성 어르신들께 1년에 최소 한 번은 전립선 건강을 포함한 내과 검진을 받으시라 꼭 권해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검진을 통해 이상이 초기에 발견된다면 대부분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 건강을 살피는 주도적인 태도야말로 60대 이후 남성분들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는 예방과 조기 대처가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일상 모니터링 어떻게 시작할까요? 최근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수분 섭취량, 배뇨 횟수, 불편한 증상들, 병원 진료 일정 등을 스스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계십니다. 이런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의사는 지속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과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단한 건강 체크 앱이나 수첩 형태의 기록 도구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복잡하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의 생활 패턴에 맞춘 기록 방식은 전립선 건강을 더 쉽게 지켜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두 번, 물 마신 시간과 양, 소변 본 횟수, 밤에 몇 번 깨셨는지, 이런 소소한 기록만으로도 당신의 몸 상태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기록이 큰 예방이 됩니다. 습관 3.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 고기 반찬은 많은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익숙한 일상입니다. 특히 불고기, 갈비찜, 소고기국처럼 붉은 육류 위주의 식단은 기운을 내기 위해 챙겨 드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붉은 고기를 매일같이 섭취하는 식습관은 전립선의 조용한 자극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고기, 돼지고기, 특히 가공육류 베이컨, 소시지, 통조림 햄 등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몸 안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는 전립선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육에는 포화지방, 인공 첨가물,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성분들은 호르몬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전립선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붉은 육류는 소화 시간이 더 길고 위장에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체중 증가, 복부 압박, 골반 부위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전립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기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로 줄이고 그 외의 날은 다음과 같은 대체 식품을 추천드립니다. 기름기 적은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등 콩, 두부, 들깨나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 닭가슴살, 구이 등 가볍게 조리한 단백질 식단,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국, 나물 반찬, 잡곡밥, 버섯 요리 등은 소화를 돕고 전립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배뇨 불편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회복되며 전립선 기능이 보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그 차이가 바로 당신의 전립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습관 2. 복부 비만을 방치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배에 살이 찌는 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전립선 건강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한 지방 축적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저강도의 염증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염증 물질은 전신을 돌며 전립선 조직에도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전립선이 커지거나 소변 문제가 악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 야간뇨, 심지어 발기 기능 저하까지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뱃살이 많아지면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과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정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불균형은 전립선 크기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단식이 아닙니다. 매일 15에서 30분 걷기,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단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뱃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 킬로그램만 감량해도 배뇨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복부 지방은 방광과 골반 장기를 앞에서 밀어내는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압력이 전립선에도 간접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허리 둘레를 100c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예방 수칙 중 하나입니다. 복부에 쌓인 지방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살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숨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허리 사이즈뿐 아니라 전립선의 불편함도 가볍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습관 1. 만성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습관.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스트레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참고 넘기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조용하게 그러나 강하게 전립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불안, 긴장, 걱정이 지속되면 몸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처음엔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지속되면 오히려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호르몬 균형까지 무너뜨립니다. 특히 골반 주변의 근육이 오랜 시간 긴장된 상태가 되면 전립선 주변 신경이 자극받고 혈류 공급이 줄어들어 전립선이 붓거나 통증을 느끼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염증이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은 표현을 하지 않으셔도 경제적인 걱정, 가족 문제, 건강에 대한 불안이 마음속에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배뇨 급박, 아랫배 불쾌감, 전립선의 붓기, 심하면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깊게 숨쉬고 몸을 가볍게 풀고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비우는 시간만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가벼운 산책, 친구와의 대화, 따뜻한 목욕, 충분한 수면은 몸뿐 아니라 전립선에도 약이 되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안에서부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습관, 그중 단 한 가지만 바꾸더라도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전립선이 더 이상 자극받지 않도록, 몸속 염증이 가라앉도록, 밤새 뒤척이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강력한 선택입니다. 60세를 넘긴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오늘부터라도 반응해 주세요. 이번 주엔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셔보기. TV 보기 전에 집 안을 잠깐 걸어보기. 기름진 반찬을 하루만 줄여보기.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전립선에게는 오랜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단숨에 치유되지 않지만 꾸준한 습관은 놀라운 회복력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전립선 건강은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걷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보와 작은 습관만 있으면 나이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는 마음, 이제는 그 시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립선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전립선은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